네, 안녕하십니까. 영천고등학교 3학년 부장 박규원입니다. 올 2022학년도 영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공적인 입시를 지도하기 위해서 저희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2023학년도 대입은 2022학년도를 준해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3학년도 아직까지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지 않았고 최종적인 요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대학 입시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2학년도의 특징은 서울 16개 대학의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키워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입결 자료가 없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라서 혼란스럽고 지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2022학년도 지원 경향을 보면서 2023학년도 교과 전형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16개 대학이 정시가 40%, 학생부인, 교과, 학종, 논술, 실기를 포함한 수시 전형이 6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입니다. 2022학년도 특징은 국어와 수학 이 두 개 영역의 선택 영역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 그리고 에서 이제 수능 최저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수능 최저 부분은 반영이 되는데 교과 성적이 합격권에 있더라도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하면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 3학년 교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모집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9월, 정시 모집은 12월, 추가 모집은 2월 달이 진행이 됩니다. 수시 모집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정시 모집은 3회,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이라는 기준은 충원 합격까지 포함을 합니다. 충원을 합격을 하면 내가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정시 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함을 미리 고지를 해드립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입니다. 수시 모집은 9월 13일부터 17일 사이 3일 이상 대학교에서 지정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수시 모집 요강은 5월 말까지 대학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과 5월 말까지 나오는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서 대학을 결정을 하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해서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3학년 선생님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2022년도 12월 29일부터 1월 2일 사이 3일 이상을 대학에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고가 되고 나면 나중에 모집 요강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대입 전형 일정입니다. 올 수능은 11월 17일 실시가 됩니다. 11월 17일에 실시가 되고 수능 성적 통지표 해당일은 12월 9일입니다. 다음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여러 번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연합 학력평가 일정은 3학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 수학 능력 모의 평가를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6구 모의고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원래 9월 달에 시험을 치러야 하나 올해는 사정이 생겨 8월 31일 수요일 날 대학 수학 능력 모의 평가 마지막 9월 모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특징 변경 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파일은 경북진학지원센터의 PPT 파일을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을 학부모님들 네이버 밴드에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3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을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저희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는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성적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의 선택교육과정이 진로 과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석차가 나오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상대석차가 나오는 과목들이 지금 대략 3과목에서 5과목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택한 거에 따라 지금 남아있는 그 교과 전형의 그 등급이 반영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학년 성적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라고 하는 거는 수치로 줄을 세운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이 수치로 줄을 세워서 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교과 전형에도 전형의 특성상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 전형에서의 정량평가를 70% 반영을 하고 학생부 종합의 모태를 삼아 30%를 서류평가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 전형을 가장한 종합 전형이다 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원이 많이 뽑기 때문에 경쟁률과 중복 합격자, 충원 합격률을 고려하여 저희가 그 수시 모집에 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황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뭐 2개 합, 3개 합, 이렇게 뭐 4개 합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을 하는데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하기도 하고 2개 과목을 평균을 내서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이 수능 최저를 만족을 하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상담을 해서 끝까지 수능 때까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최저 학력이 왜 중요하냐? 자, 이 부분은 경북대 2021학년도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 경북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구 경북 소재에 있는 대학에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일반 교과 전형은 경북대에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역 인재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을 했을 경우 지원 자격 미달로 탈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심리학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명 모집의 지원 인원이 63명입니다. 12.6대 1입니다. 입학자가 5명 되겠습니다. 최종 추합 번호가 5번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5번에서 10번까지 가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을 보니 63명 중에 20명이 통과했습니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줄었죠. 그러니까 최저만 맞추면 아이들이 성적군에서 기다린다면 조금 성공적인 기대를 해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수치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서를 낼 때 학생들의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원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작년에도 굉장히 모든 교과 전형보다는 사실 학생부 전형에서 굉장히 키워드가 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왜 이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만큼 학생부 종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가 A, B, C 세 단계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A를 맞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교과 전형에 반영을 한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부분 학교들의 특징이 전체 국영수 4과목 중에서 A를 맞은 과목이 2개 또는 3개를 맞으면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만점을 주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에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이 대구 경북 소재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의 성적이 모자라다.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이 대부분 조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교과에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지역인재보다는 많이 뽑고 지역인재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일반 교과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기가 점수가 모자라서 좀 도전적인 정신으로 지역인재 전형,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인재 전형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를 고려를 해야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종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뭐 하여튼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파일을 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마지막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수도권 16개 대학 그리고 경기도권, 수도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울대, 가톨릭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하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입니다.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삼명대, 거울과기대, 서울 세종대, 숭실대, 뭐 이런 대학들,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추천 기준 인원이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굉장히 확대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이 인원을 작년에 막아놔 봐야 그 학생들이 이제 낮은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지원율이 굉장히 낮았고 높은 대학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들이 그 인원을 다 채워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천고등학교도 학교장 추천 전형에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추천 기준이 무제한인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추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장 추천 전형 이제 선발을 하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추후에 학교 홈페이지나 밴드에 기재를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학생들이 유불리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입니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갖고 이제 서류 100%로 하는 경우가 있고 면접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네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진로 선택 과목과 선택 교육 과정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편성을 하려고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발표가 되면 학생들과 공유를 해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이 화면으로 이 평가 요소들만 한번 보시고 뒤에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나중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같이 한번 봐보시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에 임하실 때 그것을 고려를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1.4, 2.6, 2.0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1.4 학생이 탈락을 하고 2.6 학생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학생부 종합도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합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낮더라도 이 생활기록부의 이 성실성을 보고 학생을 선발을 실제로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강화로 인해서 고교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영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자세하게는 다음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적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출결사항은 질병, 이 부분들은 질병이 있더라도 학생의 뭐 성실도를 측면에서는 뭐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민정결석과 민정조퇴, 민정지각, 민정결과가 아니라면 학생의 그런 성실성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현재 우리 영천고등학교 1세대 영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코로나를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출결과 봉사활동은 굉장히 의미 있게, 옛날에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은 학생들이 받은 수상 중에서 한 학기에 한 개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그래서 저희가 1학기가 끝나고 8월 달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상 경력을 선택을 하는 가정통신문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수상을 넣으면 좋을까, 이 부분은 전공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학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한 자기 주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전공의 다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대학에서 의미 있게 보지만 지금 대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학기당 한 개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표로 참고만 할 뿐 이걸 갖고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자, 자율활동은 이제 학급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 동아리는 자기의 관심 분야, 특히 전공 적합성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진로 활동은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 진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대학에서는 지금 생활기록부 간소화로 인해서 대학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세특이 중요하긴 합니다. 세특이 중요하긴 한데 이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자율활동에서 학교에서의 전체적인 행사 위주의 글은 좋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 주도하에 동아리와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주도하에 활동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도 합격생을 최초 합을 한 합격생들의 특징을 보면 독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에게 독서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과목별 색특에 책을 읽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간 과정들을 선생님들한테 보여달라라는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한번 파일을 보시고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들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교과 도우미라든지 아니면 학교와 관련된 봉사활동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적이 높다고 해서 이 학생부 종합에서 합격을 할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발달 사항은 이제 세특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특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활동 사항은 올해 공개되는 게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세특, 창체, 진로 이 부분들을 과목에 녹여서 글로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추후에 자녀들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시고 담임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이제 교사 추천서가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모두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생활기록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동특성 종합의견의 이 교사 추천서의 역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 있게 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정시에는 반영이 됩니다. 정시에는 반영이 되지만 수시에서는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들로 대학에서는 교사 추천서로 대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아이의 성향, 아이의 인성, 아이의 전공성, 아이의 학업 능력, 아이의 관심 분야에 대한 것을 관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생활기록부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근데 올해도 아직까지는 대학이 이것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님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말씀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받고 있는 대학들은 왜 받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의미 있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자기소개서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구분을 해서 대학 진학을 하겠지만 너무 자기소개서를 안 적으려고 하는 이렇게만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성공적인 대학 진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대교육 공통문항을 대신에 원래 4개 문항이었습니다. 그것을 3개 문항으로 줄여서 네, 모두 대학교들이 1번, 2번은 공통문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대학교마다 차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책을 의미 있게 읽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고 뭐 대부분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 어떤 공부를 할래, 어떤 진학 계획을 세워서 사회에 진출을 할래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부분들은 저희가 여름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두서없이 많이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이 3학년들의 입시에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저희 3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 정말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학교를 믿어주시고 학생을 믿어주시고 함께 대학 진학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이 권역별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들어가서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들과도 상담을 하고 권역별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도 가입을 할 수 있고 학부모님도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모든 대학들의 모집 요강이라든지 뭐 입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가입을 해서 구경을 해보시면 상담을 하실 때 담임 선생님들도 정보를 드리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면 조금 유리한 진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올 한해 정말 노력하여 성공적인 진학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영천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